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설 연휴 전 코스피 2,600선 회복하고 상승 추세 그려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3주 연속 상승 마감한 것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도 9거래일 만에 820선 돌파하면서 증시 훈풍 속에서 연휴를 맞았습니다. 자, 연휴 전후로 장의 색깔이 바뀔지, 저평가 가치주 부각 지속될지 오늘장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윤 MBN 골드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네. 안녕하세요. 네, 매니저님은 연휴 동안 어떻게 뉴욕 증시를 계속 추종하셨습니까? 아니면 다 이제 접어놓고 좀 쉬셨습니까? 접을 수는 없었고요. 네. 그 연휴 동안에 이제 보면서 빨리 주식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연휴 때는 올라가고 꼭 연휴 이제 끝나기 전날 미국장이 좀 빠지는 그 좀 반복되는 흐름에 네. 좀 제발 좀 버텨라 지난밤에 좀 버텨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연휴 동안에 주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네, 같은 마음이었죠. 뭐 워낙 분위기 좋은 맞습니다. 상황 속에서 연휴를 맞았는데요. 자, 그러면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 장 중에는 시총 4위까지 올랐었는데 아마존을 잠시 제치나 했더니 네, 종가 기준으로는 아직 아마존이 시총 4위입니다. 엔비디아 시총 5위 이렇게 확인이 방금 됐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총 2조 달러 곧 뭐 한 몇 퍼센트 정도 오르면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의미하는 바는 저는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패러다임이 확실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던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에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상승 이제 동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이제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제일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프로세서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텔이나 뭐 AMD 관련해가지고 뭐 멀티플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사실 우리가 그 멀티플 측면에서 비교를 해본다면은 뭐 그렇다고 또 그렇게 높은 멀티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절대적인 수치 기준에서 뭐 펄을 구하거나 했었을 때는 당연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그 AI나 뭐 반도체 쪽은 이 글로벌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AI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은 그 AI 기술이 많은 뭐 가전제품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에 적용되는 산업 자체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밖에 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밤에 이제 장중에 잠시나마 이제 아마존의 시총을 뭐 22년 만에 돌파를 했다,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제 810달러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역대 네 번째로 이제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또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목표 주가 상향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줄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센티가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AI 반도체 쪽 관련해서 뭐 시장 점유율이 워낙 독보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뭐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재하다라는 게 아마도 이 엔비디아 주가가 아직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분기 실적하고요. 작년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예상치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또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 그런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하고 2등 기업인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만 지금 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한 1.82조 달러 정도에서 지금 1.78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조금만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시가총액 3위 정도의 자리도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몇 달 동안 가지 못하다가 중요한 가격대를 좀 돌파를 했다라는 거. 결국에 우리나라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갔었을 때는 뭐 HBM 관련된 종목들,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뭐 PSK 홀딩스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조금은 더 따라갈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적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엔비디아 하면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줘 왔는데요. 네. 뭐 언제까지 그러한 실적 이렇게 상승세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우려가 없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지금 뭐랄까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수급이 밸런스가 깨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좀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ROE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고밸류에이션이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려면 마진이 이제 스퀴즈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계산, 뭐 저희가 계산한 게 아니라 월가에서 계산한 거긴 하지만 빨라야 2025년 중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왜냐면 공급이 가파르게 증가하게 되면 이제 ROE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AI와 관련된 가장 핵심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TSMC 이렇게 삼각 구도를 갖고 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이제 반도체 업종에도 그 어떤 삼각 구도에서 조금씩은 확장되는 밸류 체인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업종이 활기를 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확장되는 거냐, 아니면 확장을 넘어서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 좀 확장되는 구간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젯밤에 또 가장 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ARM, ARM인데 그렇죠. 반도체 IP 관련돼서 맞아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ARM이 이제 들어갔던 뭐 거의 30%나 급등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프트뱅크에서 이거 비싼 기업 상장시켜서 소위 말하는 먹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쌌네요. 네, 그런 60달러. 그러니까 이게 성장이 얼마나 나와주냐 네. 이런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ARM은 이제 우리 팹리스 전 단계이거든요. IP와 관련된 부분인데 결국은 설계를 하려면 이게 핵심이 필요하니까 이제 뭐랄까요, 가장 밑단에 이제 소비자까지 가기까지는 변동성이 크죠. 그렇지만 이 소비자까지 가기 전 단계는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AR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렇게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공급을 걱정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시각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뭐 2025년 중후반으로 걱정을 미뤄도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엔비디아 뭐 21일 다음 주 실적 앞두고 계속적으로 상승세 흐름 탄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 네. 되게 좀 기대해 볼 만할까요?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는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좀 떠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럼 후속주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먼저 가지 않았던 길을 좀 갔기 때문에 뭐 후속주 같은 경우는 뭐 PSK 홀딩스나 아니면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형주 단에서는 이제 최근에 대형주 수급이 좀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확인하겠습니다. 저PBR 바람에 코스피 B2 열기,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잔고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일본 증시를 네. 특히 벤치마킹 한 거라고 하면은 일본 쪽 그때 저PBR주들 흐름은 어떻게 좀 나왔을까요? 뭐 사실 이제 요즘에 저PBR 종목들이 약간 테마성이 너무 짙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좀 저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는 저PBR 쪽, 특히나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분산이 돼야지 사실 좀 건전하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뭐 사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프라임 지수나 아니면 스탠다드 지수나 아니면 이 그로스 지수 같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뭐 이 프라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다가 6개월 지나고 나서 약간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또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뭐 사실 지금 최근에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보다는 이제 약간 이 자회사가 정말로 좋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뭐 정말로 이 수익성이 좀 높거나 뭐 ROE가 높거나 이런 기업들을 선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이제 자동차 뭐 관련해가지고도 사실 이제 우리가 저PBR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안정성은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없는 섹터나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밸류를 좀 높게 측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그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뭐 앞으로 뭐 주정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기대감으로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유의할 필요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관심을 받는 거는 네. 그 안에서
그래도 좀 실적이 좀 찍혀주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안에서도 자동차의 시장에 또 결이 달라지고 있음을 최근에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순수 전기차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시총이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이제 약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점, 그러니까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요타의 주가는 반면에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자동차는 무조건 PBR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인식을 갖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어떤 이 시장의 트렌드에 좀 부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당연히 신용잔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테마를 탔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뭐 2차 전지 쪽 관련해가지고도 포모 현상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자동차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전기차 쪽 관련된 부품주들보다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선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3개월 동안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 6개월 정도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네. 한다면 아직까지는 뭐 단기 고점을 논하기에는 좀 네.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 섞인 어떤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단기 과열권에 있는 저 PBR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본 증시가 작년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하고 지금 비슷하게 했던 부분들이 경험적으로 6개월 갔다고 하는 게 벤치마킹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6개월 가고 나서 시들해졌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6개월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또 이제 일본 내에서도 보면 대기업은 뭐 엔저나 이런 부분 잘 갔지만 중소기업은 또 배제됐던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저 PBR주가 저 PBR에서 탈출할 수 있을 만한 트리거를 제공해 준 건 맞다. 네. 왜냐하면 ROE를 개선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ROE가 개선되니까. ROE라는 건 아시겠지만 자본과 이익의 함수거든요.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겁니다. 근데 이익은 불확실하니까 갖고 있는 자본 갖고 ROE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어떤 동료에 의해서 자본을 줄여주는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당연히 ROE가 올라가니까 PBR이 올라가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3개월, 6개월 정도 주가 갔을 텐데 그 이후에 왜 시들해지는지를 보면서 넥스트를 생각해야 돼요. ROE가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없는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왜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이 더 집중이 되느냐? 결국 ROE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거나 내지는 현금 흐름이 지금 계속 창출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불고 나서도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 개별 중소기업에서도 보면 비단 자동차 부품주뿐만이 아니라 저 PBR 중에서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거나 실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 3년도. 그런 기업들로 더 이제 솎아내는 작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 PBR 섹터 관련된 이슈들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이슈가 있는 만큼 세 번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엔터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찬바람에 냉가슴 앓고 있는 엔터주 시총 올해 들어서 3조가 증발했습니다. 엔터주 바라보는 투심이 지금 크게 눌린 상황. 뭐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될지요? 아니면 보수적인 관점 견지해야 될까요? 뭐 저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올라가려면 사실 이제 저 PBR 종목들로부터 수급이 좀 분산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업황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같이 딸려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음반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년 4분기부터 전체적으로 좀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일각에서는 그 음반 판매량만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 뭐 이제 기존에는 이제 코로나19 시대에서 결국에는 약간 음반 판매 말고는 사실 수익성을 좀 창출하기 좀 어려웠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콘서트나 뭐 해외 투어나 뭐 글로벌 투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그것만 놓고 바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방향, 이 주가의 방향을 돌릴 만한 분위기는 사실 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또 손절매를 할 시간은 조금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반영은 좀 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요거를 지금 뭐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기에는 워낙 다른 쪽 섹터에서 조금 더
좀 시선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제 뭐 하이브나 뭐 JYP 엔터나 뭐 SM 뭐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다 좋아하실 걸로 알고 좋아합니다. 있는데 네. 예, 저는 누구를 좋아한다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 짐작은 하실 것 같지만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엔터 쪽으로 수급을 끌어들일 만한 모멘텀이 좀 없다라는 거. 그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둔화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많이 뭐 증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JYP 엔터도 올해 들어서 뭐 24% 어떻게 보면 좀 큰 폭의 하락폭을 보여줬고 SM 뭐 YG 엔터테인먼트 뭐 하이브 그 안에서 그나마 좀 하이브가 덜 빠졌던 거는 그래도 이 사업을 좀 잘했다, 좀 잘 키웠다, 네. 연예인들을 가수들을 잘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저가 매수는 아직은 조금은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은 아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PBR 쪽 수급 쏠림이 개선되지 않은 한은 관망세가 좀 낫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매니저님의 자세한 투자 전략보다 더 많이 듣고 싶으신 분들 네. 어디서 뵈면 될까요? 제가 매일 오전 8시 공개 방송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부품단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 뭐 코리아 FT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뭐 세방전지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 지금 특히나 중요한 시장인 것 같고요. 뭐 저 PBR 종목들로 수급이 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외 섹터들. 그럼 결국에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슈를 제가 매일 오전 30분 정도만 투자를 해주신다면은 다 정리를 해드리고 관련주 좀 어떤 종목들 바라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 나온 정말 많은 이슈들 쏙쏙 뽑아서 시장의 맥을 짚어 주실 텐데요.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태용 매니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